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대한전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이러한 구간들도 있지만 그래도 확실한 건 이 고비만 잘 넘기게 되면은 대한전선은 한 단계 더 진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위치에서 좀 이용을 해봤으면 좋을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요즘에 이제 대한전선 쪽에서 들려오는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은 지금 전 세계 전력망에 대한 투자가 워낙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는 그 중에 핵심 부품이라고 볼 수 있는 변압기 같은 경우에도 부족 현상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일단 뭐 변압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수밖에 없겠지만 이 안에 엮여 들어가는 밸류체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변압기를 많이 쓴다라는 건 그만큼 전선의 사용량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대한전선 입장에서는 전 세계 내에서도 탑 티어로 인정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길게 이어질 것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자, 일단 첫 번째, 전기가 좀 대규모로 많이 필요한 쪽이 전기차 이쪽으로 해서 주목도가 많이 몰려갔었거든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흐름이 계속될 건 맞는데 추가적으로 하나 더 나오는 게 AI입니다. 왜 AI가 중요하냐, 전기 쪽이. 이게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말도 안 되게 전기를 빨아들이게 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상당히 많아요. AI에 투자를 한다는 건 그만큼 많은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거고, 데이터 센터는 안정적인 전기, 뽀가 중요한데 AI 칩을 쓰잖아요. 암만 저전력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쓰던 이 데이터 센터랑 비교했을 때 최소 배 이상 전기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그냥 검색을 기준으로 놓고 보잖아요. 저도 본 건데 원래 한 1 정도의 자원을 잡아먹는 게 기존의 검색이었다라고 하면은 AI를 이용한 검색은 3 정도를 먹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3배 정도가 전력도 그만큼 많이 비례해 갖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검색 말고 조금 더 생산적인,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만든다든가 동영상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논문 같은 걸 써준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이 들겠죠. 당연히 더욱더 많은 전력을 끌고 오기 위한 투자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발전소도 늘어날 것이며 그에 따른 이 전력 선들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요즘에 나오는 그 슈퍼사이클이 몇 년은 더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만큼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거죠. 이제 공장 세팅을 얼만큼 하는지에 따라서 회사의 매출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신규 사업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밀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돼? 그럼 투자가 훨씬 가파르게 진행이 돼야 될 수밖에 없겠죠. 아니, 이 시장에서 수익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해달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나오는 자금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90% 이상 신규 공장 증설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고 나서 신규 공장 완공까지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만큼 매출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왜? 판매처가 확실하게 있으니까 증설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만드는 족족 팔려 나가면은 회사가 한 단계 진화를 하는 거죠. 한 8천억 정도의 매출을 찍었다? 그럼 뭐 1조가 찍힐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대한전선 자체의 밸류가 한 단계 더 점프하는 모습이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유상증자만 잘 넘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일정 남아있는 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면요. 3월 6일, 그러니까 내일 신주 발행 가액이 확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현재 가격보다
낮게 형성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일단 여기서는 상승보다는, 왜냐하면 이 낮게 신주가 발행이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이 좀 보여질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청약이 시작이 되고 3월 11일이 되면 호재가 있어서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데 싼 가격에 새로운 주식을 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 몰려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신주 인수권을 통해 가지고 청약률을 딱 봤는데 청약이 대박이 났다? 그러면 기대감도 커지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4월 2일에 상장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많은 물량이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매도 물량도 늘어나 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질 순 있겠지만은, 공장을 차근차근 짓는 이러한 뉴스를 하나씩 하나씩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게 된다면은 야, 그러면 그만큼 매출 한 번 더 이렇게 뛰어오를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쭉쭉 기대감 선반영 치고 가는 모습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은 주목을 하겠죠. 무엇을? 언제 완공이 될까? 그리고 완공이 딱 성공하는 순간, 공장 가동한다는 내용이 보여지는 순간, 이때 대한전선은 점프를 이때부터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유상증자가 없었다면 슈퍼사이클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도 결코 여기 있진 않았을 겁니다. 그럼 이제 유상증자 때문에 눌렸던 부분이 제 자리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수급도 한번 보고 차트도 한번 놓고 보도록 하면, 일단 연기금 쪽에서 지금은 저점이다, 다시 매수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이들 들어오면 편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도 차근차근 모아가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 양쪽 모두 빨간불을 보여주게 된다? 그러면 상승 가능성 높아진다라고 평가를 하며 편안하게 함께 맞춰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현재 쌍바닥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 빨간색 선 60일선을 돌파해서 자리를 잡게 된다면은 보통 이 21선이 한 달이고요. 61선이 3개월, 한 분기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딱 돌파되면요, 240일까지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1년. 그래서 여기 돌파하고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슈랑 잘 맞물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이 정도도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를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무엇이다? 이제 공장 증설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예상 매출이 얼만큼 찍힐지에 대해서도 하나씩 하나씩 공개를 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 뭐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 2조 8천억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슈퍼사이클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23년 12월 이게 아니라 24년, 그리고 완공 이후에 본격적인 효과를 볼 25년의 밸류까지를 현재로 연결해서 반영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 만약에 25년 정도의 실적이 1,500억 정도 나온다? 그럼 보통 이런 종목이 이제 사이클의 중심에 있으니까, 그리고 미래 성장성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니까 PER 한 10에서 12 정도는 잡아줄 수 있거든요. 물론 2차 전지처럼 완전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막 PER 20 이상 주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 10에서 12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한번 시가총액을 반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한 1조 1천억인데 당기순이익 올해 예상치 670억, 한 700억 정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PER 한 15 정도 잡으니까. 근데 증설 이유가 어떻게 보면 진짜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진짜로 크게 튀어오르는 게 보여질 수도 있는 거죠. 자, 해서 거기에 맞춰서 목표 주가까지 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 당장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이 나왔을 때 그건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이 글로 한 번씩 쓰면서 총정리하면서 영상까지 맞춰보도록 하면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놓고 보게 되었을 때, 일단 전선은 향후 몇 년 동안 너무 좋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유상 증자를 통해서 현금 확보하는 거는 다 공장 여기 세팅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번 유상 증자에 대한 이
일정만 잘 넘기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진짜 상승은 4월에 물량 해소하고 그때부터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기대감 때문에 3월부터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중장기를 투자를 한다면은 조금만 먹고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건 뭐다? 향후에 증설 이후에 매출 증가에 대한 효과, 미래 컨센서스가 발표가 될 텐데 완공이 이제 24년 된다라고 하면 진짜 효과는 25년부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5년 실적이 현 시점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 중심으로 보면은 중장기 투자하기도 너무 완벽해질 것이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며 대한전선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준비 잘한 제 내용들이 다시 준비 열심히 한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와닿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괜찮았다. 너 덕분에 그래도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는 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